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한국사 쌤입니다. 와! 자, 이 디딤 영상은 그 주제 2번 김효사 을사사 그리고 살인의 직권 부분을 발표하실 조들이 들으셔야 되는 디딤 영상입니다. 자, 우선 디딤 영상을 보시기 전에요. 반드시 조선시대 개관 영상 카테고리 첫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조선시대 개관 영상 보고 오시고요. 보고 오셔야지 여러분들이 앞뒤 맥락 전후 좌우가 다 이해가 가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반드시 교과서 134페이지 요 밑부분 을 자세히 읽으시고요. 여기 날개주의 현량과까지. 그리고 분강의 형성 부분도 사실은 발표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자세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35쪽이에요.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확산되다. 요 135쪽 한 페이지 전체도 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셔야겠습니다. 자, 내용을 다 읽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발표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디딤 영상을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발표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화입니다. 사화 중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사화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사화가 연산군 때 일어나요. 바로 무호사화, 갑자사화입니다. 무어라 무어마다 무호사화, 갑자기 일어났다 갑자사화인데요. 친구들이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사화는 이 두 가지. 바로 기묘사화, 기묘하다. 그리고 마지막 을사사화입니다. 자, 요 앞에 있는 단어들은요. 그 해의 이름이에요. 작년이 병신년이었잖아요. 그냥 작년 얘기한 거예요. 올해가 갑을병정 정신유 정유년인가요? 작년이 정유년인가요? 어머 세상에 나 완전 까먹었어. 어머 대박. 그럼 뭐야? 올해가 무슨 년이야? 무술년인가? 올해 무술년 맞아요? 작년이 닭해니까 정유년. 죄송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그 육식갑자를 통해서요. 나 그 해의 이름을 결정하는 건데요. 요 기묘사 을사사의 기묘년과 을사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기묘사 을사사예요. 앞에 있던 무호사 갑자사도 그 해의 이름이고요. 자, 어쨌든 기묘사 을사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왕은 언제 때냐면 반정, 기억나시죠? 반정 우리 그 조선시대 개관에서 했어요.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 등극한 이후에 이 중종, 왕이 될 수 없었던 중종을 왕으로 만들었던 훈구 세력들이 정치를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종이 등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지, 조광조. 기억나세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거꾸로 해도 옆으로 해도 조광조죠. 자, 즉 이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을 훈구 애들이 소위 말해서 깐 겁니다. 자, 즉 중종 반정 이후에요. 어느 왕 때? 중종 때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었던 조광조와 이를 비롯한 살인들을 대거 제거했던 게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기묘해서 기묘사화죠. 개혁을 했는데 왜 제거를 당했을까요? 기묘하네요. 아이 기묘해. 네, 다시. 중종반정 이후 훈구 세력이 정치를 장악하자 중종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 완전 선비입니다. 잘생겼대요, 심지어. 그래서 그 완전 성리학 빠돌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위한 성리학에 의거한 그런 정치를 만드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시키는 대로 개혁을 해가려고 했어요. 부패한 훈구 세력들 까는데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3사에서 언론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언론 활동이라는 거는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언론은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옳은 말을 해야 되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하 아니옵시다. 아니옵소서? 아니옵소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자 훈구 너 자꾸 그렇게 해서 뇌물 처받아 먹고 있을래.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까고 얘네들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하는 게 언론이라는 거고요. 이 언론 활동을 했었던 관직 자리가 언관이라는 애들이고 언관이라는 애들이 어떤 부서에서 일하냐 바로 3사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이라는 3사에서 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림애들은 여기에서 되게 열심히 일했었어요. 특히 이 3사의 언론 활동이 앞선 두 개의 사화에서 3사의 언론 활동이 완전 기가 죽어버리자. 살인들이 다 쫓겨나서 3사의 언론 활동이 완전 비정상적으로 이제 멈춰버리자 이걸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아, 이러려고 등용됐으니까요. 조광조는. 훈구 깔려고 등용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도교 의식의 제사를 지내는 왕실에 부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소격서라는 곳인데 이 소격서를 없애버립니다. 성리학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니까 도교 제사 의식을 지내는 것을 다 없애버리죠. 이거를 지내면서 이 도교 제사를 지내면서 사실은 왕의 외가 친척들 외척 세력들이 사실 좀 날뛰었거든. 그래서 외척이나 거기에 연관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림애들이 좀 갖춰져야겠죠. 그래서 현량과라고 해서 추천제입니다. 추천제. 추천을 통해서 사람들을 쓰는 건데요. 당연히 얘들아, 조광조가 이 현량과에서 직접 추천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일할 만한 사람인지 쓰임새를 가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는데 이걸 누가 하겠어? 조광조가 다 한단 말이야. 그럼 누굴 뽑겠어? 그렇지, 지 친구들인 사림을 뽑겠죠. 그러니까 사림의 정치 진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현량과라는 걸 실시하고요. 심지어는요, 훈구들이 갖고 있었던, 얘들아, 이 훈구가 왜 훈구였지? Say yeah. 아, 예. 자, 여러분들 다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훈구가 왜 훈구였더라? 훈장을 받아서 훈구였잖아. 건국에 왕자의 난 때, 개유정난 때 계속해서 훈장을 받아서 권력이 세진 애들이었잖아요. 그 훈장을, 공을 세워서 받은 훈장을 삭제할 걸 주장했단 말이야. 훈구 세력들이 너무 힘이 세다 이거야. 얘네들을 없애야겠다 이거야. 심지어 중종반정 이후에 공훈을 또 받았거든. 얘네들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공훈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훈구 애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도저히 조광조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겠는 거야. 근데 왕이 이 조광조에 대한 신임이 겁나 두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광조를 없앨 수 있을까 해서 얘네가 기묘한 일을 꾸며냅니다. 어떤 일을 꾸미냐? 나뭇잎, 궁궐 후원에 있는, 궁궐 뒤뜰에 있는 나무가 되게 많았어. 막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야. 그 나뭇잎에다가 꿀로 주, 초, 위, 왕, 한자로 쓴 겁니다. 한자로 주초위왕이라고 쓴 거야. 기묘하게 나뭇잎에 꿀을 발라놓은 거예요. 이제 꿀이 있으니까 이게 달짝지근하잖아. 그래서 밤사이에 벌레들이 여기만 다 갉아먹게 한 거야.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봐봐. 그럼 주초위왕 요 글자대로 구멍이 뚫려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훈구파의 딸이었던 중종의 후궁들 중에서 훈구파의 딸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 나뭇잎을 갖다가 중종한테 갖고 간 거야. 이 나뭇잎을 보시옵소서. 주초위왕이라고 써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초위왕이 뭔 뜻이냐? 이렇겠지. 그래서 주초위왕 모르시겠어요? 자, 주랑 초랑 붙여보세요. 이게 뭔 뜻인가? 이게 무슨 글자야? 조광조의 조씨예요. 여러분, 조씨가 아니 여러분이래. 자, 폐하도 아니죠. 그땐 전하겠죠? 전하. 자, 조씨가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한 거예요. 자, 밤사이 벌레 새끼들도 이제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훈구 세력들을 몰아내고 지가 왕 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다 아시는데 왜 전하만 모르세요? 하고 옆에서 계속 이간질을 한 거예요. 중종이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안 그래도 좀 조광조가 자꾸 발음하는 게 좀 피곤해지긴 했었거든. 그래서 중종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도저히 못 찾겠다. 여봐라, 조광조를 불러들여라! 막 이래가지고 조광조를 잡아다가 조광조 주변에 있는 사림들까지 싸그리 제거를 당한 게 무슨 사화? 기묘사화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나뭇잎에 주, 초, 위, 왕이라고 쓴 거야. 주초위왕이 뭐라고? 조광조가 왕이 된다라는 뜻이었다고. 그래서 조광조와 그 주변에 있는 사림들을 싸그리 제거한 게 바로 기묘사화예요.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볼까요? 자, 주초위왕이라고 그래. 주와 초가 합쳐서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하, 나뭇잎을 보시옵소서. 조광조가 역모를 꾸며요. 막 이래가지고 조광종이 기묘하다. 나뭇잎에 글씨가 어머머냐 이러면서 조광조랑 사림애들 다 죽이죠. 난 개혁을 원했을 뿐이고 조광조 울고 있죠. 이게 기묘사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묘사를 설명하실 때요. 무오사는 사실 중요하게 설명하시기보다는 조광조의 개혁을 중심으로 기묘사를 좀 자세하게 말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광조라는 사람이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을 실시했고 어떻게 이 기묘한 일을 어떻게 꾸며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도 되게 많고요. 자료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 얘기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 무오사입니다. 자, 중종이 아들 둘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인종 형입니다. 형. 첫째 형이었던 인종의 외척 라인, 외가 친척 라인이 얘네도 윤씨였어. 윤임이라 그래가지고 윤씨였어. 그래서 큰 아들의 외척 대윤이라고 불렀고요. 얘가 둘째였거든. 정확하긴 둘째는 아니고요. 나중에 문정왕후라는 소생에 의해서 태어나게 됐는데 이 명종내 외척 라인이 얘네도 윤씨였어. 윤원영이라 그래서 얘네 윤씨를 소윤이라고 불렀어. 작은 윤자라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 이 소윤과 대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겠죠. 당연히 왕 다음에 왕을 그러니까 세자를 누구를 책봉하느냐 갖다가 서로 싸웠다가 인종이 처음에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일제. 그래가지고 명종이 왕이 오르게 되면서 소연 애들 winner of winner 그래서 서윤 이러면서 얘네들이 대윤파 애들과 대윤에 이제 붙잡혀 있었대. 대윤의 라인을 탔던 요 살인 애들을 싸그리 죽여버린 게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다시 어머 왜 무사로 나있니? 이거 을사사화예요? sorry. 자, 을사사화입니다. 즉 명종 때요. 외척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져서 살인의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뭐냐? 이건 여러분 이미 알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중앙정계에. 그런데 꾸준히 밀려났었어. 근데 꾸준히 세력을 확대한 거야. 얘네 그래서 16세기 후반 선조 때가 되면요. 심지어 얘네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장악을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애들이죠. 밟고 쫓아내도요. 얘네들 다시금 계속해서 정기로 진출을 해요. 무엇 때문에? 서원이라는 얘네들 학교랑요. 향약이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성리학적인 윤리관을 가르쳐주는 향촌의 약속을 얘네 살인들이 만들어서 배포했거든. 이것 덕분에 꾸준히 얘네들은 세력을 확대해서요. 중앙정계로 계속해서 진출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집권한 살인은요. 척신정치의 잔재청산과 이조전랑 임명 문제라는 아주 뜨거운 감자들을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죠. 이 부분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가셔도 돼요. 딱 요 두 줄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도대체 서원과 향약이라는 게 뭐냐를 설명해 드릴게요. 서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읽었듯이 살인의 학교입니다. 성리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리학을 가르쳐주는 거야. 살인들이 성리학을 가르쳐줘. 그럼 배운 애들이 뭐가 되겠어? 그렇지, 살인이 되겠지. 그래서 쪽수를 계속 늘려간겨.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를 봐? 과거를 봐가지고 뭐가 돼?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밟고 쫓겨나도 다시금 계속해서 리프레시 그리고 채워 넣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얘네들이 아무리 정치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백성들의 지지가 없었으면 사실 정권을 잡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얘네를 지지해 줍니다. 뭐 때문에? 향약 덕분에. 향약은 상촌의 자치규약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공부하셨듯이 백성들에게 성리학적인 윤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자치 약속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 살인들이 가르쳐준 거야, 백성들에게. 그럼 백성들은 이걸 누구한테 배운 거야? 살인들한테 배웠다고. 그러니까 살인편으로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지를 해준 거죠. 자, 요 부분은요. 요거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교과서에서 공부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신 내용까지. 자, 그래서 기묘사화부터 서원과 향약까지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학습지나 그리고 수업 내용에 반드시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들만큼은 다 이제 넣어 주셔야 되고요. 학습지나 수업 내용에 그러니까 참고가 아니라 포함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수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수업을 편성해서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아주 잘 부탁드려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수고 부탁드려요. 사랑해요.